체급이 다른 뉴스 최다뉴 김프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김프로 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코너 애칭이 체다 치즈 뉴스인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치즈 뭐 맛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체급이 다른 뉴스 그냥 줄임말 아니에요? 최다 치즈 뉴스래요. 그래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을 오늘 가졌는데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가 지난해에는 2차례 안 왔었거든요. 올 것이냐. 근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5명이 다 온 가운데 처음으로, 여야, 이제, 대표들하고, 대통령하고 회담이 있었는데, 네. 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일단 우리가 옵션을 줬다. 서울, 평양, 판문점 원하는 데를 찍어라. 정상회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북한이 장소를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4월 말로 시기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시기를 좀 그것보다는 당겨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작년 7월에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신년사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또 응답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김여정 특사가 왔다가 또 평양으로 초청을 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이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항상 한국 우리 남한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오긴 오네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아예 뭐 청와대로 넘어오는 것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웠는지는 그렇죠. 모르겠는데 남쪽에 평화의 집까지 오니까요. 그렇죠.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온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북한으로 부르면 뭐 또 이제 시비가 괜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판문점으로 이제 명분상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 나와요. 우리가 너무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네. 받기만 한 게 아니고 뭔가 주고받는 딜이 있었던 게 아니냐. 대북 제재 혹시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 있거든요. 뭐 늘 이런 얘기는 이제 있는데 네. 문 대통령의 답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대북 제재 압박이 풀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선물을 주거나 뭐 국외에서 대북 뭐 비밀 접촉을 하거나 이런 거 없다. 저쪽에 놀아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우리 목표는 분명하게 비핵화 또 핵 폐기 이게 최종 목표다. 근데 핵 확산을 방지하거나 뭐 핵을 동결한다거나 요 정도 조치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는 수순으로 이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다른 사수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튼 메시지를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철, 방남, 방한을 두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데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일단 이 부분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아주 작정하고 가신 것 같아요. 요거 물어보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김영철이 방남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게 물었는데 천안함 유족들한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북 대화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뭐 그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러면서 이해를 좀 구했는데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천안함 유족들한테는 어쨌든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다시 안 만들어야 되니까 네. 뭐 그래서 남북 뭐 대화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핵을 비핵화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유족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승민 대표가 또 이거 말고 문정인 대통령 이제 외교안보 특보. 한미 동맹을 이제 해친다. 센소리를 이제 막 한다. 그래서 해촉해야 된다. 이제 그만두게 해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문 특보가 한미 동맹을 건강하게 하는 거지 비판을 한다 그래서 동맹을 해치는 걸로는 보지 않는다. 네.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자, 앞으로 한 2달, 한 4월까지 네. 한반도 정세가 아주 긴박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까지는 우호적입니다. 네. 뭐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내용 바로 써요, 이 대통령은. 그렇죠. 좋죠. 이건 뭐 네. 트럼프 트위터에다가 막 써제끼기로 이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하여튼 감정을 그래서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백악관 대표 보도하고도 안 맞을 경우가 바뀔 때가 많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내용 자체를 보면 긍정적이에요. 네. 본인이 이제 직접 한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기로 했으니까 북미 대화도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들 그렇죠. 전망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면서
비핵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거라든지 아니면 대화를 지속하는 걸 전제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뭐 약속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뭔가 이 진짜로 할 용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의 태도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뭐 주한미군을 철수를 해야 우리가 이거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내건다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많이 내건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야만 우리가 뭐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아마 이제 경색이 될 텐데 네.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달 동안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과 몇 달만 해도 진짜 북한이 뭐 미국 쓴다 하고 막 별의별 소리 다 있었거든요. 아유, 그때만 뭐 그에 비하면 아주 의미 있는 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개헌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개헌 얘기도 나왔는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늘 하던 얘기를 반복하는 수준에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약이기도 했고 또 당시에 전부 다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다들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속을 어쨌든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지키려면 국회가 조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제 속도가 안 나오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니까 정부가 조금 나서서 준비를 한 건데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뭐 이렇게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양측의 좀 입장이 다른 것만 확인하는 정도로 일단은 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미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새로운 정치인이 좀 가해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네, 저 어제 안희정 지사 소식을 네.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네. 네, 오전 11시에 원래는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출마 선언하기 5분 전에 보도가 됐는데 성추행 의혹이었거든요. 2011년도에 기자지망생을 뭐 호텔로 불러내서 이제 추행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나오니까 뭐 출마 선언을 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바로 출마 선언을 연기했다가 이제 오늘은 취소를 했는데 출마를 포기한 건 아니고 추후에 이제 회견 시간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거 뭐 어지간하게 해명이 있지 않는 이상 완전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네. 이게 뭐 다시 출마가 가능할 것이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게 좀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네. 현재는 뭐 캠프 주요 관계자들하고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제 법적 대응을 한다. 변호사 선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일은 이제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로 끝날 문제를 넘어섰거든요. 네.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잘못하면이 아니라 뭐 지금 같은 경우라면 그냥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도 직후에 안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거기에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문구는 넣지 않았었거든요. 모두 제 잘못이라는 거는 정치적 어떤 레토릭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죠. 네. 정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거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또 다른 다르시죠. 문제가 될 거니까 네. 안 전 지사 측근인 신영철 전 충남지사 이제 비서실장이 네. 오늘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변호사 선임 문제를 논의했다 그래요. 변호인단 규모는 한 2-3명 정도라고 하고요. 네. 이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내일 오후 3시에 충남도청에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런 했다 그래요. 거라면 뭐 정치적이거나 윤리적으로는 이제 비난을 받지만 네. 뭐 교도소, 징역을 살 수도 있거든요. 업무상 그렇죠. 위력의 가늠죄가 되면 네. 그 부분은 맞지 않다, 피해야 되겠다, 막 그런 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측근도 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올린 거고 기자회견이나 뭐 이거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방금 이제 속보로 말씀드렸듯이 내일 이제 입장을 직접 밝힌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자세한 소식을 내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찰이 어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최단위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피해자가 서부지검에다가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사는 종결됐고요. 네.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는 그 거죠. 직접 조사를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추미애 대표가 사흘 연속으로 계속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굉장히 뭐 6.13 지방선거까지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뭐 최악의 성추문이라고 해도 이제 다 뭐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뭐 포스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당 차원 특위로 이제 승격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신속하고 강하게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래도 뭐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하여튼 사안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이제 시각이 다르게 뭐 하여튼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찰이 여러 미투 사건들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건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제 MBC에는 또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40명 정도 사건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네. 유명인이 31명, 일반인이 9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5명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13명에 대해서는 내사, 수사 직전 단계고요. 22명은 내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제 PD수첩에서 김기덕 감독 또 배우 조재현 씨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이거는 뭐 아주 중범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MB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14일 얘기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검찰에서 14일 날 소환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검찰이 발표를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MB 쪽에서는 협의가 된 건 아니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니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못 박았어요. 무조건 오라. 그냥 나오세요.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오면 뭐 글쎄요, 뭐 영장까지? 체포를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되게 어렵다고 봐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경호처하고 실무 협의 중이라 그래요. 네.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출입구 통제해야 될 거고. 경호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기자들도 모이고 뭐 이제 반대 세력, 지지 세력 막 이렇게 모일 텐데 동선상 안전 문제 등도 이제 네.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논의할 것 같고요. 뭐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있을 때라. 예전에 중수부가 청사 10층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네. 대검찰청에 이제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중수부가. 2013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았는데 건너편 건물이죠. 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 MB도 그렇고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 전례를 잘 참고해가지고 그때 뭐 했던 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오늘은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이 소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중앙지검 특수 2부가 오전 10시에 소환을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수염을 이제 기른 채 이제 출석을 했더라고요.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뭐 조금 곤란한 질문에서 이제 눈을 이제 지그시 감기도 하고 그렇던데 시간 순서대로 보면 조카인 이동영 씨, 네. 다스 부사장이죠. 1월 달에 1월 24일 날 나왔고 갔다 왔죠. 이상득 전 의원도 1월 26일 날 소환이 됐다가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냥 나왔죠. 네, 4시간 만에 귀가를 했었거든요. 아들 이시영 씨가 2월 25일 날 나왔고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2월 26일 날 나왔고 아하. 그리고 큰형 이상은 씨가 3월 1일, 4일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오늘 이상득 전 의원까지 다시 조사를 받았으니까 최측근에 있는 뭐 사람들이 거의 다 조사를 이제 받은 상황이어서 검찰이 밝히기로는 일단 여러 번 부를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보한 진술이라든지 뭐 확보한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소환 조사를 위한 뭐 다지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한목에 할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체급이 다른 뉴스 김프로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오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 오찬 모임은 102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분위기 어땠어요? 글쎄요.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까지 이제 5당이 다 모이는 완전체 회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대를 갖고 갔는데 네. 사실 이번 대북 특사가 가지고 온 결과가 예상을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네네. 결론들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전된 안이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이 있었고 네.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이런 의견을 좀 교환하는 그런 자리이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이미 이제 오전에 뭐 국가보안법 문헌도 하셨고 네. 이 대북 특사단의 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시각과 결론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할 좀 시간을 갖지를 못했고요. 마치 이제 그래요? 그 정부를 향해서 국정감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대표님. 그럼 좀 그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사례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홍준표 대표가 어떤 걸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이야기가 네. 어떻게 시작이 됐냐, 누가 먼저 제안했냐, 그 과정에서 그 다음은 무엇이었냐,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건 주로 기자들의 질문인데.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좀 이 과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고 정치권 안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토론이 좀 되어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런 토론이 굉장히 진행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대표님을 포함한 다른 그 대표님들은 거의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질문을 할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뭐 물어보고 싶은 걸 충분히 다 묻지를 못하고 네, 그래요. 분위기가 좀 그랬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어제 네. 이제 그 정용 안보실장이 그러니까 저녁 8시에 브리핑은 했습니다만 이 브리핑 내용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정당 대표들한테 설명이 있었는지 사실 이게 좀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네. 어저께 브리핑된 내용에서 뭐 보고가 국민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것인데 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그 4월 달에 예정돼 있는 그 군사훈련,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네. 북한 측에서 어저께는 명시적으로 그것이 이제 브리핑은 되지 않았는데 일정하게 그것이 군사훈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한다라는 그런 네네. 의사를 전해왔다는 것, 이것을 좀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홍준표 대표님의 질문 속에서 좀 세세한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3국에서 별도의 어떤 비밀 회담이 있었는가 네. 그런 것은 없었다라든가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지난 그 남북 합의 과정 때문에 된 얘기긴 하지만 네. 이번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냐 그런 것은 절대 없다.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홍준표 대표는 꼬치꼬치 캐 물었고. 자, 그러면 정영 안보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캐 묻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다 해 주신 거고요. 네, 뭐 어쨌든 답변을 통해서 뭐 의구심이 있다면 그것을 털고 그 다음에 협력할 것은 같이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다른 건 몰라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이제 다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 5차 모임이 좀 그러니까 이런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 정서적 공감을 좀 형성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국민들이 참 많았을 텐데. 네. 이런 자리에는 그럼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여야정 협의체를 얘기를 해왔는데 이것이 잘 구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국정 전반을 다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제 뭐 남북 대화를 뛰어넘어서 북미 대화와 다자간 외교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한반도로서는 중요한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위대한 평화 외교는 위대한 협치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좀 그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의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제안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홍준표 대표께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 자리에 오시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좀 더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아, 확답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 확답은 안 하셨는데 제가 또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예. 계속 그 대표님께 이런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함께 머리 맞대고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그러게요. 설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소통이 더 활발해지니까 네. 불필요한 정쟁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언론 보도를 탄 게 있는데 이때 아마 그 대표님이 그 도착하시기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먼저 도착한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을 뭐 물어보고 이랬다. 뭐 공작 뭐 이런 비슷한 그 취지로. 네. 그 이때 그 대표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건가요? 저쪽 맞은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예.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과정에 가장 경계해야 될 네. 것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 미투에서 어떤 그 여성 피해자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걸고 굉장히 이후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 남성 중심의 정치판 안에서 그 예. 여성 피해가 음모의 도구로 예. 호명된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래요? 점에서 예. 오늘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공당의 대표께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는 정말 홍준표 대표님께 정말 앞으로 그러시지 않기를 알겠습니다.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좀 넘어가서 몇 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대표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태도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자기 고백 내지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제가 사실은 서지영 검사의 폭로가 있은 그 다음 날 예. 국민들을 향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저기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 저 집단이 문제다.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거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기 집단 내부로부터의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점에서 정의당의 자기 고백, 우리 네. 안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가 됐던 점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이 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예. 지금은 모두 다가 일단 그런 태도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도 뭐 어떤 특정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타당에서 뭐 봐라 그러면서 좌파 진영을 다 네네네. 그렇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당 차원에서 진행될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될 문제라고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정의당에서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른 정당이 안 따라오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거기서 파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응? 이게 정당 전체가 좀 결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뭐 여지가 없을까요, 대표님? 저희가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결의를 하자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 그 결의와 약속이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지금 막 소나기 쏟아지니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약속도 국민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오히려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엄벌에 처하고 예.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또 정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 기관 어디를 가도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대통령님께도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이 각각 맡고 있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자신들에 대한 피해를 수차례 얘기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범부처 차원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오늘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 연결한 김에 이 문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이 그 민주평화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당내에서 결론 안 났나요?
네, 어저께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됐고, 예. 뭐 중요한 것은 이 공동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당원들의 이해도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원내에서의 뭐 결정사항이 될 수 없고, 당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절차를 좀 거쳐야 합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네. 교섭단체의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안에 대해서 그 입장을 표명을 하고 협상 테이블을 같이 관리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의안에 대한 어떤 그 입장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것일 텐데 네. 이것이 어떤 그러면 정의당 차원에서 만약에 응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러이러한 것만은 반드시 민주평화당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점 이런 게 있나요? 그 기준점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런 협상에 응해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이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뭐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적어도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단계로 나가기 이전 단계에서의 당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제 협상을 한번 시작해 보자.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 있을지 그런 단계 접어들면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의 결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대표님? 뭐 너무 한정 없이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지금 3월 저희가 말경에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전후해서 논의를 좀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공동교섭단체 출범시키기엔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진단도 있던데요. 그런 의견도 당내에 있습니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정치권 미투 운동 심상치 않네요. 자, 이게 검찰에서 시작이 됐죠. 문학계에서 불이 붙었고 여의도에 상륙했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 실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보좌진 실명 폭로, 그다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은 정봉주 전 의원. 예. 또 다음은 누구냐? 뭐 이런 거죠. 어제도요. 예. 그 저녁 8시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방문 결과 브리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생중계로. 네네. 정말 빅뉴스잖아요. 예. 근데 한 오후부터는 오늘 어느 뉴스에서 누구 할지 모른다. 어느 뉴스에서 누구 할지 모른다. 이게 더 네. 무서운 뉴스로 소문이 무성했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다 오늘 아침에 정봉주 전 의원 건이 보도가 됐고요. 그렇죠. 뭐 이제 요약하자면은 현직 언론인이 과거 기자 지망생 시절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 전 의원은 답변할 이유가 없다.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게 취재 과정에선 이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은 아마 뭐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려고 했거든요. 오전 11시에 예. 무기한 연기 그렇죠.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 정당 할 거 없이 여의도 전체가 지금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지금 이제 각 당들은 조그만 소문에도 아주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맞냐, 사실이냐, 이니셜 나오면 누구냐. 예. 민주당은 계속 고개 숙이고 한국당은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제에 비하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다만 우리 사회가 맞서 싸워야 할 문제를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는 인식은 미투에 대한 무지고 피해자를 좌절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애둘러 좀 이렇게 한국당에 반발한 거 한국당을 공격한 거네요. 그렇죠. 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안희정, 이윤택에 대한 비난에 앞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갑질, 폭력, 내부의 파시즘을 자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성폭력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좀 태도가 변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론 과거 운동권 출신들도 자기 고백과 성찰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덧붙이긴 했는데 이게 사실 뭐 너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다 있어요. 각 당들이. 어쨌든 어제는 홍준표 대표가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그러니까요. 나왔었는데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 정리가 된 그렇죠. 정돈이 된 상태. 예, 정돈이 된 상황이고 이게 지금 뭐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힘든 혹은 사실인데 실명까지는 떠오르기 어려운 소식들이 여러 당에 다 걸쳐 있는 상황이고 그렇겠죠. 정치인들이 하루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아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돈돼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정책적 뒷받침도 경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방금도 저희가 이현주 의원 인터뷰했습니다만 관련 법들도 뭐 여기저기서 발의되고 맞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은 이른바 이윤택 처벌법, 뭐 이현주 의원 말씀하셨겠지만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 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 보호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내 이렇게 센터도 지원센터도 꾸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심고를 장이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예. 알면 장은 무조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은 처벌받게 됩니다. 기관장.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건 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덮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했고요. 네, 이런 법률안들이 좀 피급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국회에서. 그렇죠. 이게 그래야 이게 좀 이번에 미투 파문이 좀 제도적, 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중간 기폭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건 왜 애초부터 나왔던 건데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거. 요 법도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좀 물살을 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내일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유는 첫 번째예요. 올해 2월 달에 지정이 됐거든요. 예. 국회가 법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각 당들이 내부의 신고센터 같은 걸 만드는 게 더 시급할 거예요. 네. 남의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 당내에서 벌어진 피해자들 보호하는 거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정춘숙 의원이 말한 대로 당장 만들기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어디서 많이 터지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죠.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 예. 유권자들하고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주한민국을 철수를 해야 우리가 이거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내건다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많이 도저히 내건다.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야만 우리가 뭐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아마 이제 경색이 될 텐데 네.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달 동안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과 몇 달만 해도 진짜 북한이 뭐 미국 쓴다 하고 막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거든요. 아유, 그때만 사과했죠. 그에 비하면 아주 의미 있는 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개헌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개헌 얘기도 나왔는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늘 하던 얘기를 반복하는 수준에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약이기도 했고 또 당시에 전부 다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다들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속을 어쨌든 국민들과 약속이니까 지키려면 국회가 조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제 속도가 안 나오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니까 정부가 조금 나서서 준비를 한 건데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뭐 이렇게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양측의 좀 입장이 다른 것만 확인하는 정도로 일단은 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미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새로운 정치인이 좀 가해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네, 저 어제 안희정 지사 소식을 네.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네. 네, 오전 11시에 원래는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출마 선언하기 5분 전에 보도가 됐는데 성추행 의혹이었거든요. 2011년도에 기자지망생을 뭐 호텔로 불러내서 이제 추행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나오니까 뭐 출마 선언을 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바로 출마 선언을 연기했다가 이제 오늘은 취소를 했는데 출마를 포기한 건 아니고 추후에 이제 회견 시간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거 뭐 어지간하게 해명이 있지 않는 이상 완전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네. 이게 뭐 다시 출마가 가능할 것이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게 좀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네. 현재는 뭐 캠프 주요 관계자들하고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제 법적 대응을 한다고 변호사 선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일은
이거는 이제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로 끝날 문제를 넘어섰거든요. 네.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잘못하면이 아니라 뭐 지금 같은 경우라면 그냥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도 직후에 안전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거기에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문구는 넣지 않았었거든요. 모두 제 잘못이라는 거는 정치적 어떤 레토릭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죠. 네. 그 정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거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또 다른 달라지죠. 문제가 될 거니까 네. 안전지사 측근인 신영철 전 충남지사 이제 비서실장이 네. 오늘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변호사 선임 문제를 논의했다 그래요. 변호인단 규모는 한 2-3명 정도라고 하고요. 네. 이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내일 오후 3시에 충남도청에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런 했다 그래요. 거라면 뭐 정치적이거나 윤리적으로는 이제 비난을 받지만 네. 뭐 교도소, 징역을 살 수도 있거든요. 업무상 그렇죠. 위력의 가늠죄가 되면 네. 그 부분은 맞지 않다, 피해야 되겠다, 막 그런 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측근도 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올린 거고 기자회견이나 뭐 이거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방금 이제 속보로 말씀드렸듯이 내일 이제 입장을 직접 밝힌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자세한 소식을 내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찰이 어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최단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피해자가 서부지검에다가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사는 종결됐고요. 네.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는 그 거죠. 직접 조사를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추미애 대표가 사흘 연속으로 계속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굉장히 6.13 지방선거까지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뭐 최악의 성추문이라고 해도 이제 다 뭐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뭐 포스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당 차원 특위로 이제 승격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신속하고 강하게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래도 뭐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하여튼 사안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이제 시각이 다르게 뭐 하여튼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찰이 여러 미투 사건들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건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제 MBC에는 또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40명 정도 사건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네. 유명인이 31명, 일반인이 9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5명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13명에 대해서는 내사, 수사 직전 단계고요. 22명은 내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제 PD수첩에서 김기덕 감독 또 배우 조재현 씨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이거는 뭐 아주 중범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MB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14일 얘기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검찰에서 14일 날 소환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검찰이 발표를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MB 쪽에서는 협의가 된 건 아니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니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못 박았어요. 무조건 오라. 그냥 나오세요.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오면 뭐 글쎄요. 뭐 영장까지? 체포를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되게 어렵다고 봐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경호처하고 실무 협의 중이라 그래요. 네.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출입구 통제해야 될 거고. 경호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기자들도 모이고 뭐 이제 반대 세력, 지지 세력 막 이렇게 모일 텐데 동선상 안전 문제 등도 이제 네.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논의할 것 같고요. 뭐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있을 때라. 예전에 중수부가 청사 10층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대검찰청에 이제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중수부가. 그렇죠. 2013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았는데 건너편 건물이죠. 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 MB도 그렇고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 전례를 잘 참고해가지고 그때 뭐 했던 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오늘은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이 소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중앙지검 특수 2부가 오전 10시에 소환을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수염을 이제 기른 채 이제 출석을 했더라고요.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뭐 조금 곤란한 질문에서 이제 눈을 지그시 감기도 하고 그렇던데 시간 순서대로 보면 조카인 이동영 씨, 네. 다스 부사장이죠. 1월 24일 날 나왔고 갔다 왔죠. 이상득 전 의원도 1월 26일 날 소환이 됐다가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냥 나왔죠. 네, 4시간 만에 귀가를 했었거든요. 아들 이시영 씨가 2월 25일 날 나왔고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2월 26일 날 나왔고 아하. 그리고 큰형 이상은 씨가 3월 1일, 4일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오늘 이상득 전 의원까지 다시 조사를 받았으니까
최측근에 있는 뭐 사람들이 거의 다 조사를 이제 받은 상황이어서 검찰이 밝히기로는 일단 여러 번 부를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보한 진술이라든지 뭐 확보한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소환 조사를 위한 뭐 다지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한목에 할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체급이 다른 뉴스 김포로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오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 오찬 모임은 102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분위기 어땠어요? 글쎄요.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까지 이제 5당이 다 모이는 완전체 회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대를 갖고 갔는데 네. 사실 그 이번 대북 특사가 가지고 온 결과가 예상을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네네. 결론들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전된 안이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이 있었고 네.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이런 의견을 좀 교환하는 그런 자리이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이미 이제 오전에 뭐 국가보안법 문헌도 하셨고 네. 이 대북 특사단의 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시각과 결론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할 좀 시간을 갖지를 못했고요. 마치 이제 그래요? 그 정부를 향해서 국정감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대표님. 그럼 좀 그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사례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홍준표 대표가 어떤 걸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이야기가 네. 어떻게 시작이 됐냐, 누가 먼저 제안했냐, 그 과정에서 그 다음은 무엇이었냐,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건 주로 기자들의 질문인데.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좀 이 과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고 정치권 안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토론이 좀 되어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런 토론이 굉장히 진행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대표님을 포함한 다른 그 대표님들은 거의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질문을 할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뭐 물어보고 싶은 걸 충분히 다 묻지를 못하고 네, 그래요. 분위기가 좀 그랬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어제 이제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러니까 저녁 8시에 브리핑은 했습니다만 이 브리핑 내용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정당 대표들한테 설명이 있었는지 사실 이게 좀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네. 어저께 브리핑된 내용에서 뭐 보고가 국민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것인데 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그 4월 달에 예정돼 있는 그 군사훈련,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네. 북한 측에서 어저께는 명시적으로 그것이 이제 브리핑은 되지 않았는데 일정하게 그것이 군사훈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한다라는 그런 네네. 의사를 전해왔다는 것, 이것을 좀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좀 더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홍준표 대표님의 질문 속에서 좀 세세한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3국에서 별도의 어떤 비밀회담이 있었는가 네. 그런 것은 없었다라든가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지난 그 남북 합의 과정 때문에 된 얘기긴 하지만 네. 이번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냐 그런 것은 절대 없다.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홍준표 대표는 꼬치꼬치 캐 물었고. 자, 그러면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캐 묻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다 해 주신 거고요. 네, 뭐 어쨌든 답변을 통해서
뭐 의구심이 있다면 그것을 털고 그 다음에 협력할 것은 같이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다른 건 몰라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이제 다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 5차 모임이 좀 그러니까 이런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 정서적 공감을 좀 형성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국민들이 참 많았을 텐데. 네. 이런 제가 자리에는 그럼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여야정 협의체를 얘기를 해왔는데 이것이 잘 구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국정 전반을 다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제 뭐 남북 대화를 뛰어넘어서 북미 대화와 다자간 외교라고 하는 예. 굉장히 우리 한반도로서는 중요한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 시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평화 외교는 위대한 협치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좀 그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의 예.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제안을 드렸고 예.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께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 자리에 오시겠냐 예. 말씀을 드렸더니 예. 좀 더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확답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 확답은 안 하셨는데 제가 또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예. 계속 그 대표님께 이런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함께 머리 맞대고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그러게요. 설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소통이 더 활발해지니까 네. 불필요한 정쟁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언론 보도를 탄 게 있는데 이때 아마 그 대표님이 그 도착하시기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먼저 도착한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을 뭐 물어보고 이랬다. 뭐 공작 뭐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취지로. 네. 이때 그 대표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건가요? 저쪽 맞은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예.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과정에 가장 경계해야 될 네. 모습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 미투에서 어떤 그 여성 피해자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걸고 굉장히 이후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 남성 중심의 정치판 안에서 그 예. 여성 피해가 음모의 도구로 예. 호명된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래요? 점에서 예. 오늘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공당의 대표께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정말 홍준표 대표님께 정말 앞으로 그러시지 않기를 알겠습니다.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좀 넘어가서 몇 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대표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태도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자기 고백 내지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제가 사실은 서지영 검사의 폭로가 있은 그 다음 날 예. 국민들 향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저기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 저 집단이 문제다.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거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기 집단 내부로부터의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점에서 정의당의 자기 고백, 우리 네. 안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가 됐던 점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이 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예. 지금은 모두 다가 일단 그런 태도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도 뭐 어떤 특정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타당에서 뭐 봐라 그러면서 좌파 진영을 다 네네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당 차원에서 진행될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될 문제라고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정의당에서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른 정당이 안 따라오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거기서 파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응? 이게 정당 전체가 좀 결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뭐 여지가 없을까요, 대표님? 저희가 그
뭐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결의를 하자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 그 결의와 약속이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지금 막 소나기 쏟아지니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약속도 국민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오히려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엄벌에 처하고 예.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또 정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 기관 어디를 가도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대통령님께도 뭐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이 각각 맡고 있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자신들에 대한 피해를 수차례 얘기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범부처 차원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오늘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 연결한 김에 이 문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이 그 민주평화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당내에서 결론 안 났나요? 네, 어저께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됐고, 예. 뭐 중요한 것은 이 공동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당원들의 이해도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원내에서의 뭐 결정사항이 될 수 없고, 당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절차를 좀 거쳐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교섭단체의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안에 대해서 그 입장을 표명을 하고 협상 테이블을 같이 관리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의 안에 대한 어떤 그 입장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것일 텐데 네. 이것이 어떤 그러면 정의당 차원에서 만약에 응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러이러한 것만은 반드시 민주평화당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점 이런 게 있나요? 그 기준점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런 협상에 응해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이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뭐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적어도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단계로 나가기 이전 단계에서의 당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제 협상을 한번 시작해 보자.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 있을지 그런 단계 접어들면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의 결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대표님? 뭐 너무 한정없이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지금 3월 저희가 말경에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전후해서 논의를 좀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공동 교섭단체 출범시키기엔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진단도 있던데요. 그런 의견도 당내에 있습니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정치권 미투 운동 심상치 않네요. 자, 이게 검찰에서 시작이 됐죠. 문학계에서 불이 붙었고 여의도에 상륙했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 실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보좌진 실명 폭로, 그다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은 정봉주 전 의원. 예. 또 다음은 누구냐? 뭐 이런 거죠. 어제도요. 예. 그 저녁 8시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방문 결과 브리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생중계로. 네네. 정말 빅뉴스잖아요. 예. 근데 한 오후부터는 오늘 어느 뉴스에서 누구 할지 모른다. 어느 뉴스에서 누구 할지 모른다. 이게 더 네. 무서운 뉴스로 소문이 무성했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다 오늘 아침에 정봉주 전 의원 건이 보도가 됐고요. 그렇죠. 뭐 이제 요약하자면은 현직 언론인이 과거 기자 지망생 시절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 전 의원은 답변할 이유가 없다. 명예훼손 등. 체급이단 뉴스 최단유 김프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김프로 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그렇습니까? 코너 애칭이 체다 치즈 뉴스인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치즈 뭐 맛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체급이 다른 뉴스 그냥 줄임말 아니에요? 최다 치즈 뉴스래요. 그래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을 오늘 가졌는데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가 지난해에는 2차례 안 왔었거든요. 올 것이냐. 근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5명이 다 온 가운데 처음으로, 여야, 이제, 대표들하고
대통령하고 회담이 있었는데 네. 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일단 우리가 옵션을 줬다. 서울, 평양, 판문점 원하는 데를 찍어라. 정상회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북한이 장소를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4월 말로 시기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시기를 좀 그것보다는 당겨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작년 7월에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신년사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또 응답을 했었거든요. 아하. 예, 그게 이제 김여정 특사가 왔다가 또 평양으로 초청을 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이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항상 우리 남한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오긴 오네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아예 뭐 청와대로 넘어오는 것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는데 남쪽의 평화의 집까지 오니까요. 그렇죠.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온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북한으로 부르면 뭐 또 이제 괜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판문점으로 이제 명분상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 나와요. 우리가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네. 받기만 한 게 아니고 뭔가 주고받는 딜이 있었던 게 아니냐. 대북 제재 혹시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 있거든요. 뭐 늘 이런 얘기는 이제 있는데 네. 문 대통령의 답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대북 제재 압박이 풀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선물을 주거나 뭐 국외에서 대북 뭐 비밀 접촉을 하거나 이런 거 없다. 저쪽에 놀아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우리 목표는 분명하게 비핵화 또 핵 폐기 이게 최종 목표다. 근데 핵 확산을 방지하거나 뭐 핵을 동결한다거나 요 정도 조치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는 수순으로 이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다른 사수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튼 메시지를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철, 방남, 방한을 두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데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일단 이 부분은 그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아주 작정하고 가신 것 같아요. 요거 물어보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김영철이 방남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게 물었는데 천안함 유족들한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북 대화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뭐 그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러면서 이해를 좀 구했는데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천안함 유족들한테는 어쨌든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다시 안 만들어야 되니까 네. 뭐 그래서 남북 뭐 대화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핵을 비핵화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유족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승민 대표가 또 이거 말고 문정인 대통령 이제 외교안보 특보. 한미 동맹을 이제 해친다. 센소리를 이제 막 한다. 그래서 해촉해야 된다. 이제 그만두게 해라. 그런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문 특보가 한미 동맹을 건강하게 하는 거지 비판을 한다 그래서 동맹을 해치는 걸로는 보지 않는다. 네.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자, 앞으로 한 2달, 한 4월까지 네. 한반도 정세가 아주 긴박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까지는 우호적입니다. 네. 뭐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내용 바로 써요, 이 대통령은. 그렇죠. 좋죠. 이건 뭐 네. 트럼프 트위터에다가 막 써제끼기로 이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하여튼 감정을 그래서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백악관 대표 보도하고도 안 맞을 경우가 바뀔 때가 많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내용 자체를 보면 긍정적이에요. 네. 그 본인이 이제 직접 한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기로 했으니까 북미 대화도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들 그렇죠. 전망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면서 비핵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거라든지 아니면 대화를 지속하는 걸 전제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뭔가 진짜로 할 용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의 태도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만 하다가